이번 시간에는 방향족 화합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 들으시는 내용들은 어차피 좀 압축이 되어 있고 요점 정리 위주로 강의를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내용이 조금 미흡하다, 난 좀 자세히 듣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본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벤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벤젠 화합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시험에서는 벤젠의 프리데리크-크라프츠 반응 중에서 알킬화 반응이나 아실화 반응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런 걸 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벤젠이라고 하는 거 C6H6 이 경우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또는 이중결합 H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전부 다 등가 화합물이기 때문에 가운데 동그라미를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C6H6인데 여기서 만약에 수소 하나 대신에 이와 같이 Br 할로겐적 원소 중에 브롬이 만약에 치환되면 브로모 벤젠이 될 것이고, 자, 여기에 만약에 크로로가 치환된다. 그럼 당연히 크로로 벤젠 또는 에틸의 경우에는 에틸 벤젠, 니트로가 들어오면 니트로 벤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관용적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와 같이 CH3 메틸기가 치환되는 경우는 메틸 벤젠이라는 표현보다는 톨루엔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벤젠 핵에 OH가 치환되면 이 경우는 페놀. 우선 요 톨루엔하고 요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페놀하고는 요건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젠 핵에 메틸기가 치환된 경우, 그 다음에 히드록시 치환된 경우, 화학식은 당연히 C6H5, 그 다음에 CH3가 되겠죠. 수소 하나 대신에 치환체 메틸기가 치환된 거니까 이 경우는 화학식이 C6H5에 OH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치환체가 두 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이 벤젠 화합물에서 치환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두 개 치환되는 경우에 대한 걸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1번, 2번에 치환되든지 1번, 6번 치환되는 같은 거죠. 이건 우리가 올소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번, 3번 그리고 1번, 5번 치환되는 경우는 우리가 메타, 그 다음에 1번, 4번 치환되는 경우는 파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소, 메타, 파라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1번 위치에 브롬, 2번 위치에 크로로가 치환됐다. 이 경우 어떻게 이름을 붙일 거냐? 당연히 이 경우에는 1브로모, 2크로로, 벤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1번, 2번에 치환된 경우니까 올소, 브로모, 그 다음에 크로로, 벤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와 같이 플로르가 1, 3번에 왔다. 그럼 당연히 1, 3 디플로로 벤젠이지만 1번, 3번의 경우에는 금방 뭐라 했습니까? 메타라고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메타 디플로로 벤젠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에는 아예 CH3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NO2가 치환된 경우는 이거 자체가 관용명으로 쓰는 톨루엔이라고 하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얘가 자연스럽게 1번이 되기 때문에 4니트로 톨루엔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는 4니트로 톨루엔이라고도 하지만 어차피 1번, 4번 위치는 파라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라니트로 톨루엔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치환체 정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이치환체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위험물 성상 파트에 가면 나오는 사류 위험물인데,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벤젠 핵에 메칠기가 두 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1,2디메칠 벤젠 해도 되지만 올소 자일렌, 아예 그냥 올소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CH3가 1번, 3번에 들어오면 이거는 1,3디메칠이라는 표현보다는 메타 자일렌, 그리고 1번, 4번에 만약에 메칠기가 치환되면 이 경우는 파라 자일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올소, 메타, 파라 세 가지 종류의 이성질체가 존재하고요. 근데 하나 더 알아두실 게 뭐냐면 이번엔 치환체가 하나는 히드록시기, 하나는 메칠기 치환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크레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1번, 2번에 오면 올소 크레졸이고 1번, 3번에 왔으니까 이거는 메타 크레졸이 되겠습니다. 메타 크레졸.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나머지 카테콜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적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치환 벤젠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와 같이 자, 메칠기 치환되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에 NO2, 니트록이 치환되는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뭐라 그랬죠? 톨루엔이라 그랬죠. 톨루엔. 자, 톨루엔입니다. 톨루엔이면서 여기가 1번 되는 거니까 2, 4, 6번. 2번, 4번, 6번에 트리니트로. 니트로가 3개 붙었죠. 트리니트로 톨루엔. 자, 따라서 트리의 T자, 니트로의 N자, 톨루엔의 T자를 따서 TNT. 자, TNT의 구조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오류 위험물이죠. 오류 위험물.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TNT 구조식 그리라는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벤젠 반응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프리델 크라프츠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우선 그 중에 첫 번째 알킬화 반응이죠. 알킬화 반응. 알킬화 반응은 뭐냐면 염화 알루미늄과 같은 촉매 존재하에서 할로겐화 알킬하고 벤젠을 반응시키면 알킬 벤젠이 생성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벤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할로겐화 알킬, 할로겐화 알킬 반응시킬 때 3염화 알루미늄을 가지고서 촉매에 존재를 시키면, 자, 이 중에 벤젠 하나, 수소가 하나는 알킬기가 치환이 되고, 그리고 그 떨어진 H하고 요 할로겐족하고 만나서 HX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프리델 크라프츠 반응 중에서 알킬화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실화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아실화. 이거 이제 반응 이름을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아실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카르복실산의 할로겐 화물은 친전자성 시약의 존재하에서 벤젠과 프리델 크라프츠 반응을 하고 아실화해서 알킬 페닐 케톤을 생성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실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킬 페닐 케톤을 생성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할로겐화 반응이에요. 할로겐화 반응. 자, 벤젠액은 염화철, 브로마철 또는 철을 촉매해서 할로겐화한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벤젠 있단 말이에요. 벤젠. 벤젠 핵에 여기에다가 할로겐족에 나오는 할로겐 원소를 가지고서 이제 FeX3 해가지고 반응을 시키면 이 벤젠 중에 수소 하나가 할로겐족으로 치환되고 HX라고 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할로겐화 반응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니트로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니트로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니트로화 반응은 질산은 황산화해서 프로톤화, 양성화 되고요. 다시 이탈하게 되면 니트로늄 이온을 이루게 되는데, 역시 이게 이제 강한 친전자성 시약이면서 벤젠과 반응하게 되면 니트로벤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는요, 요 프리델 크라프츠 반응,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것인지 이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질별로 이게 방향적 화합물인지 또는 지방적 화합물인지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제라든가 또는 연습 문제 좀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벤젠의 성격이라든가 또는 그 프리델 크라프츠 반응에 대한 걸 물어본다든가 또는 니트로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뭐냐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나오니까 그런 거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